방금 전에 우리 이제 참, 거짓과 관련해서 역, 대우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고 부정하는 것까지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을 했을 때 참이나 거짓이라는 진리 조건 자체를 대우와 원명제가 서로 같이 가져간다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이 기호 기억나는지 체크해 봅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불렀고? 가정이라고 불렀고, 여기를 결론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과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의 이름을 새롭게 정해 줍시다. 일단은 결론만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을 담당하는 조건은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명제가 참이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P이면 Q이다 뿐만 아니라 집합으로서 생각했을 때 A와 B가 서로 같을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지만 B는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쌍으로 표현하는 이것, 양쪽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단어적인 뜻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집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자꾸 하빈이 써서 미안해요. 자, 하빈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하빈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야. 구성 성분들이 있을 거라고. 남자라는 조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중학교 재학생 이런 것도 있을 거고, 3학년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중3, 스펙 2반, 2투반, 이렇게 다 모든 그런 조건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자, 하빈이는 남자냐? 라고 하는, 남자라는 구성 요소는 하빈이한테 뭐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남자라는 애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빈이라는 애 정도면 남자이기 충분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P면 Q이다 라고 얘기할 때 쓰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부분집합으로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P라는 부분집합이 Q라는 그 진리집합에 포함될 때 결국엔 이 영역 안에서 무언가를 담당하게 될 때에 공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을 집어넣는다, 그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공을 던질 때 골대보다 공이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골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공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Q라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P라는 애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은 이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이유거든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여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겁나 유치한 게 짱이에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또 한 가지를 이제 제가 또 그려보자면, 이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리던지 모르겠는데, 요건가? 요렇게 그리면 되나? 뭐처럼 생겼냐? 총처럼 생겼죠? 자, 만약에 총을 이렇게 쏴서, 총을 누가 쏴서, 이렇게 누군가가 맞으면, 뭐가 튀어요? 피가 튀어요. 뭐를 쏘면? 총을 쏘면, 피가 튀어요. 뭐라고요? 충분 조건에서 화살표를 쏘면 필요 조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짱이죠? 자, 화살표를 쏘는 애가 누구라고요? 충분 조건이요. 맞는 애가 누구라고요? 필요 조건이라고요. 왜? 왜? 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실래요, 그러면은? 아, 그럼 그 남자이기 위해 충분하다니까? 아, 뭐라고? 총을 쏘면 피가 흘려요. 이게 얼마나 직관적이냐, 그지? 뭐라고요? 총 쏘는 애가 누구? 충분 조건. 맞는 애가 누구? 필요 조건. 끝. 왜? 그래서 기억 못하겠어? 한 번에 싹 들어왔지 않아? 아니야? 이상해?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기억 잘 되겠다, 그치? 자, 다음 갈게요, 그러면. 그럼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 자, 그럼 P에서 발사해서 Q로 통당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부분집합이 되는 애가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대로 1번으로 가볼까요? 1번 진리집합상으로 P는 6의 약수래요. P구나. P는 6의 약수래요. 뭐예요? 1, 2, 3, 6이에요. Q는 뭐예요? 3의 약수래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애 누구예요? 1, 3이에요. 자, 그럼 부분집합상으로 누가 누구예요?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가죠.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아, P다잖아요. 그죠? 필요 조건. 아야. 필요 조건이에요. 그죠?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도 진리집합 한번 체크합시다.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고요. ABC의 두 각의 크기가 같다입니다. 정삼각형이라는 그 집합이 작을까요? 아니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애가 그 집합이 더 작을까요? 정삼각형이라는 애가 더 좁은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결국엔 이거 방향으로 따지면 P, 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럼 3번. 3번? 뭔 뜻이야, 이거?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래요. 이거 정리하시면 뭐예요? 4AB가 0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AB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AB가 0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A가 0 또는 B가 0. 여기도 A가 0 또는 B가 0. 결국엔 둘이 서로 어때? 같으니까 화살표 양쪽. 그럼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요. 별로 안 어렵다니까요. 자, 그럼 7번.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래프에 그 조건을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부등식이 보이니까 뭐로 표현하면 돼요? 수직선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 7번 같은 경우에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QR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할 때 P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P는 어디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Q까지 그리고 O 이상인 경우가 얘가 P예요. Q는요? 몰라요. R은요? 몰라요. 자, 근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표 어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P라는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럼 결국엔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Q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애가 Q가 되겠죠. 그죠? 다음. 그러면 R은 P이기 위한, R이 요 안에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중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은 여기부터 시작돼야 되네요. 그죠? 요렇게 진행되는 애가 R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한 A의 최대값. A 얼마? A가 마이너스 1인 최대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 B의 최소값. B는 5라는 최소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라고 풀 수 있게 됩니다. 집합으로서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집합이랑 상관이 없었다고 하면 집합과 명제라고 안 하고 명제 따로 배우고 집합 따로 배웠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면 대우가 참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not Q이면 not P이다가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만 이용하시면 저 다음번에 있는 8번의 3단용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한번 8번 볼까요? 조건 한번 볼게요. P면 Q이고요. not R은 not Q고요. R은 not 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 어떻게 써주냐면 처음 거에 이어서 붙이든가 시작 방향에 따라서 계속 맞춰서 써주시는 게 한쪽 방향으로 최대한 붙여 쓰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지금 P에서 Q로 가니까 not R에서 not Q로 가는 것보다 뭐가 좀 더 이쁠까요? Q에서 R로 가는 게 편하겠죠?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P는 Q의 부분집합인데 Q는 R의 부분집합인데 R은 S, not S의 S 여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다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걸 연속적으로 써줄 수도 있겠죠. 이 또한 가능하겠죠. 그러면 결국엔 뭐가 가능해요? P면 not S이다 라는 것도 말이 되는 거죠. 그죠? P면 R이다 이런 것도 말이 될 거고요. 그럼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S이면 not R이다. 이면 not Q이고 이면 not P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 한번 확인하시죠. 1번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S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할만하죠? 여러분들 국어 잘하시네요. 3단문법에 해당되는 게 그거예요. 누구냐? 너는 사람이다. 사람은 뒤진다. 사람 다이, 넌 다이 라고 하는 거에서 너는 사람이다.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래서 P이면 R이다가 되는 거죠. 이걸 3단원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국어적으로 써먹습니다. 아니, 국어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디다 쓰나요? 그러게요. 이게 과연 수학 문제인가? 논리 영역도 수학입니다.
논리 영역도 수학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수학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데? 안 나오나? 없나? 안 나오니? 이거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잠시만요. 그거 한번 보자. 저기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교재가 바뀌기 전에 그린 교재 대신에 G1이라는 교재가 있었는데 G1이라는 교재의 예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혹시 연습 문제 있나? 왠지 없을 것 같긴 한데. 없겠다. 이게 대체 수학인가의 버전 2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게 이게 대체 수학인가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제가 해당되는 거를 한번 보면서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나? 없나? 3 이게 아닌데. 그럼 B1인가? 내가 어디서 봤던 문제를 니네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안 보인다잉. 여기 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두 명제가 참이라고 할 때 기온이 올라가면, 자, 다시 뭐라고요? 기온이 올라가면 빨래가 잘 마른다. 가 참이 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명제를 찾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조건 뭐가 있냐면 빨래가 잘 마르지 않으면 날씨가 맑지 않다. 두 번째, 기온이 올라가면 건조해진다. 여기에 뭔가를 붙여서 얘가 참이 되게 하고 싶어요. 수학 문제예요. 블루에 들어있습니다. 네. 를 채우는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빨래가 잘 마르지 않으면 not 빨래, not 날씨, not 맑음. 그죠?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면 그냥 기온. 제가 뭔가 좀 엄한 쓸데없는 걸로 하려다가 참았어요. 기온이면 건조. 지금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기온은 빨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나열해보면 기온으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기온에서 건조로 가요. 그 다음에 도착이 뭐여야 돼요? 빨래여야 돼요. 그럼 그 빨래 전에는 누가 있어요? 맑음이 있습니다. 그쵸. 건조하면 날씨가 맑다. 네, 건조하면 날씨가 맑다라는 명제가 필요한 거죠. 아니면 반대로 날씨가 맑지 않으면 건조하지 않다라는 대우 명제가 필요하던가. 여기 요 빈칸을 채워주는 문제. 이게 3단원법 활용 문제입니다. 이게 수학이라고? 네. 수학이라고.
되게 재밌지 않아요? 나 이거 되게 재밌는데. 제가 말장난을 되게 좋아해서. 아, 그래서요. 니네 이런 것 중에서 또 다른 유형 중에 이게 수학이냐고, 이게 수학이라고 버전 2. 자, A고등학교, 그 문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A고등학교 1학년 14반 35명이 반티를 맞추는데, 앞면에는 자기 번호를, 뒷면에는 하트나 별표를 집어넣는다고 한대요. 근데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반티를 맞추기로 했답니다. 뭐? 자기 번호가 짝수이면 뒷면에 하트를 그린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다음 4명의 학생들의 반티에 앞이든지 뒤든지 하나를 보여줬을 때 이때 규칙에 맞게 반티가 맞춰졌는지 알기 위해서 반대쪽 면을 확인할 필요가 꼭 뒤집어서 체크해봐야 되는 애는 골라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14, 두 번째 별표, 세 번째 7, 네 번째 하트.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두 개를 골라야 돼요. 이 중에 두 개가 정답. 두 개를 골라야지만 이 반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이 규칙에 따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뒤집어 보지 않아도 돼요. 기억 땡. 이유는 두 개가 숫자. 그러면은 야 홀수이면 뒷면에 뭘 그려요? 진짜요? 홀수이면 제한 조건이 붙어 있나요? 그럼 하트여도 되고 별이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 리을? 기억 리을? 이거 기억 리을인가? DNT. 일단 한 명씩 물어볼게요. 경모, 처음에 뭐라고요? 기억 리을. 기억 리을? 이유는? 그죠? 짝수일 때 하트가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하트 뒤엔 뭐가 있는데요? 홀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미 기억에서 짝수이면 하트라는 거. 짝수이면 하트라고 그랬지만 홀수이면 하트가 아니라는 말은 없잖아요. 자, 너 얘기했으면 너 얘기해줘요. 니은 디귿. 저 앞에 있는 친구가 숫자랑 그림을 해주고. 자, 제일 크게 웃은 하빈이. 다음, 네가 생각하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기억. 기억 리을이요? 너도 기억 리을? 자, 그럼 기억 리을이 일단 두 표예요. 기억 리을, 경모랑 하빈이었습니다. 또, 그럼 민주는요? 그럼 기억 니은이 민주예요? 재현이는요? 디귿 리을, 새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현이에요. 시연이는요? 기억. 이거요?
요거야. 이쪽의 시안이. 이거 틀렸다고 하시지 않았어? 틀렸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이거면 어쩔래요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예영이는요? 디귿리을. 여기에 새로운 의견이 추가되었습니다. 태연이는요? 기업. 리을. 여기에 한 명이 동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은이. 니은리을. 새로운 의견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은찬. 디귿리을에 은찬이가 동조하였습니다. 다음 어? 아까 말한 그거 지율이는 예, 당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모는 아까 했고요. 자, 소민이 기업 니은에 소민이가 합류합니다. 자, 이 바보들아, P면 Q이다를 설명해줬으면 P면 Q이다로 정의해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자기 번호가 짝수, 뭘 대답하느라 바빴지. 애들이 한참 고민했구나. 짝수이면 하트. 하트를 Q라고 할게요. 그럼 뭐가 또 이게 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not Q가 뭔데요? 별이면 뭐예요? 홀수이다. 답은 뭡니까? 뭐 상품이 있어요? 무슨 뭐 당첨된 것처럼 좋아하냐? 이것도 수학이었어요. 근데 참고로 이거 논리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은근 뭐 저기 입사 문제에서도 나와요. 적성 검사 같은 거 할 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가능해요. 이게 이유를 설명하자면요. 짝수가 별표인, 아니, 그 하트가 되는 걸 반드시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홀수 뒤에 뭐가 오는지 알 바 아니고요. 하트라는 것도 그 하트라는 애가 짝수는 당연히 모두 다 하트를 가져가지만 홀수도 하트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별이라는 기호를 가질 수 있는 애는 홀수밖에 없죠. 그래서 별이랑 홀수랑 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 되게 상식 문제로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왼쪽 오른쪽 이게 수학이야 파트 1, 이게 수학이야 파트 2. 이게 수학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겨울이 오면 뭐지? 겨울이 오면 날씨가 추워진다. 날씨가 오면은 날씨가 추워지면 뭐라더라? 아, 낙엽이 지면 날씨가 추워진다.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어찌고, 막 이런 걸로 해서 연상을 한 5개인가를 걸어놓고서. 그래서 이게 참인 것은 하고 고르면 까치와 어쩌고저쩌고 그 낙엽이 오면 까치가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연상이 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서, 이거 있었는데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아, 여러분. 니네가 진도 나가기 싫어하니까, 그럼 우리 이거 하나만 더 할까? 뭐라고? 싫다고? 누가 뭐 했어요? 와 했어요? 와 했어요? 진도 나가기 싫어하니까 하나만 더 하자. 이거는 제가 쓰기가 굉장히 귀찮아서 빔 프로젝터 동장. 아래 2개. 어딨냐? 구주입에 불로.
보이나? 잘 안 보이죠? 철수, 영희, 민희는 상자에 들어있는 1, 2, 3, 4, 5가 적혀있는 카드 5장씩 5장 중에서 한 장만 꺼내서 자신은 보지 않고 상대방이 숫자를 볼 수 있도록 이마에 카드를 붙여놨답니다. 3명이 있어요. 너희들 카드의 숫자를 보니까 내 카드의 숫자는 소수임이 틀림없어. 그래? 그럼 내 카드의 숫자가 가장 작은 것 같아. 아, 카드에 적힌 숫자를 다 더하면 홀수겠구나. 뭔 개소리. 그래서 철수가 적힌, 카드에 적힌 숫자는 뭐게요? 네. 푸세요. 난 아까도 줬어요. 네가 3초 만에 대답해서 그래요. 난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기억니은? 기억티읕? 기억리을? 네가 이러고 있었지. 나는 풀라고 이게 뭐게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헛소리 하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나도 풀어야 돼. 뒤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읽어줬는데 다시 좀 더 키울까요? 자, 이 정도면 힌트가 될까요? 얘기 1, 2, 3, 4, 5라는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내가 보지 못하는 카드로 해서 이마에 붙였을 때 남의 카드 2개를 보고서 저렇게 파악을 했다라고 합니다. 머리도 좋아오셔라. 보이시죠? 답이 문제가 너무 쉬운데? 그죠? 재미가 없다. 심으로. 답 몇 번? 답 뭐예요? 그죠? 하나 더 해. 이게 무슨 부스터야? 졸라 기대했는데. 개노잼. 이거 말고 옆에 걸로 가자. 너무 쉽다, 이것도. 뭐야, 3개밖에 없네요. 그 문제 어디서 나왔지? 그들과 같이
그 문제가 어디 있지? 답 뭐예요? 기억? 디귿이죠? P, Q, R이라고 할 때 P면 Q이면 R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성립할 수 있는 건 대우명제뿐이죠. not R은 not Q는 not P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의 전기장치가 누전되면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거 기억. 그 다음 두 번째,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의 반대니까 시동이 걸리게 되면 not R이니까 not Q 또는 not P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누전된 것이 아니다. not P네요.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 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분명 기억하기로 그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실망이야. 나 어디서 봤지? 올류.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어요. 실망이야. B2에 있나? 오,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그 문제가 안 보인다. 나 그거 대체 어디서 본 거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난 이런 거 되게 재밌던데 별로냐? 수업하는 것보단 진도 나가는 것보단 일단 이게 재밌으니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2학년 애들은 함수 들어갔는데 우린 이제 이거 하고 있네. 큰일 났네. 혹시 여기서 평내 호평 쪽 사시는 분? 넌 평내 호평 쪽이에요? 마석 쪽이 아니라요? 어? 너 셔틀 타고 댕겨요? 평내 6호차 타고 더 가는 거예요? 어쨌든 평내 호평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평내 호평 셔틀을 타시는 게 아니죠? 평내 호평 가는 셔틀을 타세요? 그럼 넌 9시에 집에 못 가요? 중간 셔틀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했냐? A이면 B이다. B이면 C이고 B이면 A다. not D이면 A이고 not D이면 not C이다. 즉 연결하면
D이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D이면 A도 보충 시청했다. D이면 A다. 어쩌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죠. 신청을 하지 않았건 신청을 했건 어쨌든 A는 무조건 보충 수업을 신청하게 된다는 뜻이죠. D와 무관하게 A는 어쨌든 결론은 A는 당첨, E니까 B도 당첨, E니까 C도 당첨, E니까 D도 당첨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답이 뭐냐? 답이 16, 답이 5번이에요. 명제 그러네요. 이 정도. 짠. 조명. 라고 하면 무슨 말을 아는 게 너밖에 없구나. 저 뒤에. 10번까지 할 거예요. 증명 방법인데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겁니다. 할 건 다 했어요. 3단 논법까지 진행을 다 했으니까요. 결국에는 아까 방금 전에 혹시 내가 얘기했던 말 기억나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을 때 대우로 뒤집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9번에 있는 다음 명제가 참인 거를 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 안 뒤집어지죠, 그죠? 그럼 대우를 써봐요. 어떻게 돼요? n이 홀수가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 n제곱이 짝수이다. 예를 들어 n이 짝수라고 한다면 n제곱이라는 값은 짝수죠. 보통 짝수냐라고 표현할 때는 2의 배수냐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2의 배수냐라고 표현할 때는 2를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명제가 대우 명제가 참이 되죠.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면 그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애매할 때 뭘 쓰냐면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P라는 값이 not Q가 아니면 결국엔 P는 뭐란 얘기예요? 사실 이게 흑백 논리로 딱 이분법으로 나눌 때나 나오는 거긴 한데요. 수학이니까 명확하게 반으로 잘랐을 때에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P면 Q인 거를 증명하려고 해. 근데 그걸 뭘 이용해서 증명하냐면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만 부정해요. 결론만 부정을 했을 때 그 부정한 이 명제가 결론을 부정하여 거짓인 걸 확인하게 되면 결국에는 명제가 참이 됩니다. 이게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그 보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애가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P면 Q이다.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나요? 유리수이면 루트 2가 아니다. 그럴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참이라고 하기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결론을 부정해요. 그럼 뭐로 바꿔요? 무리수가 아니다.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유리수라고 가정하게 되면 유리수의 조건상 루트 2라는 애는 n분의 n이 되고 여기서 m과 n은 서로소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루트 2m이라는 값이 n이 되니까 양변 제곱하게 되면 2m제곱이 n제곱입니다. 여기서 할 말은요. 결국엔 n제곱이 2의 배수라고 하면 그 앞에 이게 여기서 나왔던 거랑 똑같죠.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 이게 둘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2의 배수이니까 따라서 n도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n이라는 값을 2k로 바꿔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아래식에다 대입하면 이 m제곱이 2k의 제곱이 돼서 2 곱하기 2k 제곱이죠? 따라서 m제곱이라는 값이 2k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뭔 말이에요? m은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결론이 나냐면 mn이 서로소 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거든요.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방법이에요. 아마 연습 문제에 있을걸요? 되게 전형적인 증명 방법이라서 뒤에 나올 텐데. 없나? 뒤에 없으면 그린에 나오나? 반드시 한 번은 나오는데. 없네요. 그린은 없나? 아. 89페이지, 그린 89페이지의 22-2번 내용이었습니다. (89페이지) 22-2번 내용이었습니다. 아, 아니네요. 미안해요.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네요. 좋다고 이거 했네. 이거 아니네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빠졌네요. 이게 그 G1에 있던 이게 되게 전형적인 대표 예제 문제예요.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대표 예제로 루트 2를 많이 써서요. 실제로 정석에도 이걸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신나게 얘기하고 봤더니 없네요. 왜 없지? 슬프다. 자, 그래서 지금 귀류법이라는 걸 어떻게 푸는지 확인하셨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라고요? 제일 첫 번째,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해서 그대로 증명을 시작했을 때 그 증명한 결과값에 모순이 생기는 거를
찾아냄으로써 결론을 부정한 게 거짓이기 때문에 결론은 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게 귀류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직접 증명까지 합치면 세 가지를 배우신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직접 명제를 그냥 그 다이렉트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하나, 세 번째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하나. 그러면 그 직접 증명을 할 때에도 니네가 신경을 쓸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과 어떤이에요. 뭔 소리냐면 명제의 참거짓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명제에 모든 블라블라블라 라고 들어가 있으면 얘는 뭘 찾으면 돼요? 반례를 하나라도 찾으면 얘는 부정돼요. 그래서 이게 흔하게 얘기했던 게 모든 백로는 하얗다 라고 얘기하는 그거에서 오류가 생겼던 게 호주에 사는 블랙스완이라는 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스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백조, 그래서 흰색을 뜻하게 됐다가 그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뭐 화이트 스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표현은 과학적으로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반례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참이 되는 조건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만 참이 되더라도 나머지 99.99999999999%가 틀린다고 할지라도 그 나머지 딱 한 가지 경우만 맞으면 그 어떤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99.9999999%가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단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위에 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아까 내가 그래서 과학적으로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그 과학적으로서 1800년, 1700년대 될 때까지는 백조는 하얗다라는 말이 과학적인 사실이었다고요. 왜?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실험 혹은 결과값을 찾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값을 찾기 전까지는 이게 참이라고 쳐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고전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일부분 틀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뉴턴 만세 만만만세 하던 사람들도 요새는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일부분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추세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 흥미 있으시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왜 결론이 이따 일어나냐고요? 내 맘이에요. 자, 숙제 어디까지? 네. 숙제 알고전 83페이지 알고전 83페이지 그린 89페이지까지 오답 다 고쳐 놓으시고요. 밀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